민주당에 대한 혁신, 음. 이재명 후보가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당 내에서 여러 개혁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동안 예. 저희가 180석 하고 나서 음. 뭐 잘했다 이런 자축의 분위기가 컸고, 뭐 네. 반성은 뭐 당에 대한 당이 잘못한 뭐 당의 정책 이런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뭐 네. 조국을 소환하거나 뭐 이런 식이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좀 더 개혁적인 당 개혁에 대한 아젠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선 연임을 한 지역구에서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삼선 이후에 음. 아니면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뭐 국회의원의 뭐 기득권 내려놓기 뭐 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당 개혁 아젠다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추진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지난주 쉬었고 오늘 또 뵙습니다. 네. 자, 네. 대변인님 어때요 요즘 캠프 분위기가? 캠프 분위기가 좀 좋긴 한데요. 지금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음. 좀 단체 행사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온라인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을 뭐 언론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하는 식으로 조금 바뀔 예정입니다. 네. 특별히 이재명 후보가 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또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재명 후보가 하자는 대로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 방역을 위해서 협조하는 우리 사장님들 또 시민들에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지원을 함으로써 이렇게 사회 안전을 지키는 또 방역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근데 저쪽 당에서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했을 때 그 규모가 음.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했을 때 10조, 20조 규모였는데, 네. 뭐 포퓰리즘이다, 뭐 국가 재정은 뭐 생각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네. 윤석열 후보가 50조 하자, 네.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자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이재명 후보가 좋다 그러면 소상공인 50조 일단 하고, 음. 내가 대통령 되면 전 국민 해도 되니 일단 급한 소상공인에게 먼저 지원하자. 음. 그랬는데 그 안에서 뭐 추경을 한다든지, 뭐 국회가 닫기 전에 뭘 한다든지, 음. 안을 내놓지도 않고 아무런 것도 없이 50조 하자 이렇게 하더니, 네. 조금 있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오더니 100조를 하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는 좋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이재명 후보도 100조 하겠다, 송영길 대표도 우리도 100조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아니 100조는 대통령 되면 하겠다는 말이다.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지 우리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다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 당선시켜 주시면 그때 하겠다? 그건 뭐예요? 이게 뭐 매표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힘드신 거지, 몇 달 뒤에 상황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선거 전에 이렇게 다 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안 주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렇지. 아니 예. 황교안 대표부터 지난 네. 총선 때 전 국민 50만 원씩 지원하자 이랬었어요. 보편적 재난지원금 반대했던 사람들이 네. 뭐 또 선거철 임박하니까 또 그딴 식으로 말을 바꾸고 또 그래놓고 또 말을 바꿔서 무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냐 매표 아니냐 네. 이러면서 또 야지를 놓고 얘네들은 도대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말한 대로 네. 도대체 뭐가 진심인지 네. 뭐가 그들의 그 본심인지 알 수가 없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 당시에 선거에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다 20만 원, 25만 원 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당선된 다음에 선별적 지급했잖아요. 보편적으로 아니고. 네네네. 이미 이렇게 선거 전에 막 지르고 선거 이후에 책임 안 진 걸 우리가 여러 번 봐왔는데, 글쎄 말입니다. 지금 뭐 대안도 없이 100조 이런 다음에 대통령 되면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여당 야당이 합의하면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야당이 하자고 해놓고는 뭐 아무런 안도 없고 뭐 여당이 책임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뭔가 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을 틀림없이 할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만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 여당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뭐 그렇다고 또 야당이 협조 안 했다고 모른 척 못 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후보께서 네. 네. 강력한 이런 방역 대책을 제시하고 네. 180명은 아니지만 하여간 170명에 이르는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네. 관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또 중도 확장을 위해서 새로 이렇게 최이배 의원 이런 음. 분들이 왔는데 네. 그분에게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해서 100조 정도 되는 그런 음. 안을 한번 가지고 오시라라고 주문을 했고 음. 그분도 이제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아주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안을 지금 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네. 김건희 씨 건을 보면서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게 정말 후보자 리스크라고 우리가 생각했지, 배우자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네, 상대 후보의 이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허위로 뭐 경력을 썼다, 수상 경력을 썼다 이런 거는 음,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 이제 시작이지 음, 않을까. 네, 뭐 이것 말고도 아직도 수십 건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의혹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뭐 이 사실뿐만 아니라 이런 허위 경력을 쓴 이후에 김건희 씨의 인터뷰에서 왜 뭐 자기만 가지고 그러냐, 네, 뭐 과거 공직자도 아니었고 음, 윤석열 후보와 결혼하기도 전인데 네, 이렇게까지 검증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음, 사실 뭐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음, 조국 장관 딸 같은 경우에는 뭐 공직자도 아니었고 본인도 아니었고 뭐 그랬을 때 그 딸의 학교 인턴 시간까지 뭐 네, 마치 뭐 범죄로 막 이렇게 몰아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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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그런 일을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답을 하셔야 되고 이게 다 자업자득, 네, 인과응보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네. 국민들이 이런 사람이 그 대통령 네. 영부인이 되면은 좀 큰일 난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 방송에서 그 앵커분이 음, 김건희 씨를 뭐 좀 만났대요. 네네, 근데 뭐 그분이 민주당 분도 아니시고 그런데 그냥 이제 방송 앵커인데, 음, 김건희 씨가 나오면은 틀림없이 민주당이 이긴다. 음, 이렇게 그래요. 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렇게 나오면은, 음, 정말, 이 사람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배우자가 아직까지 저쪽은 우리는 김혜경 여사하고 음,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같이 뭐 시장도 가시고 뭐 네, 야구도 보시고 이러는데 네, 저쪽은 배우자가 지금 등판을 못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등판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하려고 음, 하니까 그 리스크가 크다는 걸 이제 국민의힘도 알고 있으니 민주당에서는 계속 나오라 그러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계속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음, 이 배우자 리스크도 있지만 후보 자체도 지금 TV 토론이나 이런 거 다 안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이준석만 보인다, 뭐 네. 김종인만 보인다 이러다가 이제는 AI까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직접 등판하지 않고 AI를 내세우겠다. 네. 이 두 부부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전면에 나서지도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음, 대통령 후보로 굉장히 많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울 사람입니다.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캠프에서 또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사안 혹은 뭐 국민들에게 이 메시지는 꼭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네, 뭐 저희 지금 그 청년 음, 선대위, 다이너마이트 선대위 뭐 이렇게 음, 청년들을 전진 배치한 것도 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네, 민주당에 대한 혁신, 이재명 후보가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당 내에서 여러 개혁 목소리가 있었지만 예, 그동안 저희가 180석 하고 나서 음, 뭐 잘했다 이런 자축의 분위기가 컸고 뭐 네, 반성은 뭐 당이 잘못한 뭐 당의 정책 이런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뭐 네, 조국을 소환하거나 뭐 이런 식이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좀 더 개혁적인 당 개혁에 대한 아젠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선 연임을 한 지역구에서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삼선 이후에 음, 아니면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뭐 국회의원의 뭐 기득권 내려놓기 뭐 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당 개혁 아젠다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추진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내년 3월 대선에 있을 5개 지역인가요? 거기서
보궐선거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낸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나오는데 네. 아마 가장 맞는 방향으로 네.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저는 뭐 민주당이 이제 대개는 이제 귀책 사유가 있는 재선거인데 민주당 후보에게 이 원칙이냐 혹은 뭐 실리냐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을 텐데 네. 국민들에게 마음을 예. 재보궐 같은 경우에 서초 뭐 이런 데는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아니고 윤희석 의원이 그냥 던지고 나간 거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는 예. 내야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곳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은 뭐 저쪽도 그러면 서초를 안 낼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겠죠. 민주당의 귀책 사유도 있지만은 저쪽은 어떻게 하느냐, 네. 뭐 이런 것도 봐야 될 거고. 음. 다만 뭐 지난번에 우리가 위성 정당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한 10석을 더 뭐 얻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었나? 뭐 사람이 10사람 더 많았는데 더 많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더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이런 윤리 심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총선도 이기고 이러면서 정말 제대로 반성을 해봤나, 네. 되돌아봤나 이런 의문은 좀 듭니다. 네. 그 국민들에게 마음을 사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연결된 김에 뭐 오늘 저희 질문 안에는 없지만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주택 양도세 유예 공식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 후퇴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일단 집값을 안정화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죠. 네.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물건이 아예 그 시장에 공급이 많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금을 두려워서 집을 안 팔면은 공급 자체가 줄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집에 대한 거래를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세금은 전체적으로 집을 보유하는 것에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거래하는 것은 싸게 해줘야 오히려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책 방향 측면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뭐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유예를 하냐, 뭐 이것은 좀 과도기적 측면에서 뭐 조정할 때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은 뭐 1가구 1주택이라든지 일부에 대해서는 이런 양도세에 대해서 좀 할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일시적인 어떤 대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전체적인 부동산 세금을 다 줄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에 대한 것은 좀 싸게 해서 거래가 더 많이 되도록 하고 보유에 대한 것은 국토보유세 얘기도 했잖아요. 더 늘려서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은 막자. 이렇게 가는 것이 부동산 안정에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두환에 대한 그 재평가를 했다.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이러면서 뭐 정의당이나 야당이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에게 친화적인 그런 입장을 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좀 대응을 세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딜 봐서 그게 저 전두환을 호의적으로 평가한 겁니까? 그 있는 그대로 현실을 얘기한 건데. 이게 사실이 정말 아닌 게 옛날에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발언을 했을 때는 전두환이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 경제는 잘했다. 이렇게 잘했다는 걸 부각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그 TK 지역에서 전두환도 공과 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8과 같은 이런 것은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데 앞에 시작할 때 공과 실이 있지만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두환을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좀 왜곡되어서 보도가 나온 것이죠. 실제로 사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미 뭐 저희는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필요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세요. 지금 보니까 그 언론이 워낙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뭐 윤석열은 어떻게 하면은 봐줄까 이러고 있고 이재명은 오늘은 뭘 깔까 이러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참 정말 그 방어하면서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은 좀 많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네. 현실이 이러한데요. 예. 네. 자, 최지은 대변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